양력생일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생일이신 사자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입니다. 타로 카드는 63번 완료 카드가 떠있네요. 최종 달성하다, 승리하다, 최고의 점수를 얻다, 잘 해낸 일, 완벽한 일, 약진적인 성과, 신중한 일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완성하다, 앞에 계자리분이 못 이뤄서 초조해하다, 그 완성, 완료를 사자자리 분들은 달성을 했네요. 만사가 이미 이루어져서 정상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얻어서 대업을 성취하는 그런 격이죠. 어쨌든 주변의 상황들이 다 내 뜻과 같이 이루어져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이 차면 기울듯이 이렇게 좋은 운세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성취한 다음에는 마무리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부 관리에도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을 다 끝내놓고 잘 됐다고 지금 판판에만 올려서는 안 된다. 뒷마무리까지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험적이고 지금 잘 됐다고 해서 그리고 무리가 따르는 사업 확장하는 건 삼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 사업운도 그래서 그런지 아주 좋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네요. 급물살을 탄다, 호황기다, 현 상태만 유지해도 굉장히 좋다 입니다.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걸 좀 경계하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그러다가 주르륵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얘기까지 같이 담고 있고요. 금전 재물은 뭐 이렇다는데요. 완료했고 완성했다는데요. 재물은 내가 그렇게 잘 됐다면 뭐 그만큼 대가는 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재물은 왕성하겠죠. 그러나 그 수입 관리 잘 해야죠. 9월달엔 어떤 운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다음을 대비하는 지혜 꼭 필요합니다. 수레바퀴는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항상 날 위해서만 이렇게 좋은 운으로 멈춰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 볼까요? 7번 전차 카드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때예요. 그렇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면 가벼운 병이라도 생겼다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차 카드 분들은 아파도 잘 참아서 좀 병을 키우는 그런 습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전차 카드가 나왔다. 좀 이성관계에 너무 몰입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드네요. 이 연애 카드에서도 조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 자, 전차가 행진을 합니다. 전차가 앞으로 막 나아갑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 못하면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조금 이런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다리 쪽 부상 조심하시고요. 전차 카드는 또 점성학으로 보자면 계자리 카드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출렁출렁.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또는 만성 피로, 또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혈액순환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연애운 볼까요? 세븐컵이 나왔네요. 자, 이 카드 재밌는 얘기
재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타로 카드가 자, 이 성공이 완료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봐서 그 한편으론 혼전동고로 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냐면 이 세븐컵 카드의 위에 적힌 이 부제가 타락이네요. 그래서 너무 연애에 너무 몰입하는 게 아닌가, 너무 뭐라 그럴까, 연인과의 관계에 너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 카드를 점성학으로 연결해 보자면 정갈자리의 금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너무 빠져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물론 사랑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좀 현실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둘이 같이 빠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만 너무 빠진다거나 상대만 그렇다거나 그러면 그 사랑은 균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맞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빠져있는, 지금 두 사람이 포옹을 한 채로 물에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주위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주위를 좀 둘러봐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좀 너무 육체적인 친밀감도 좋지만 정신적인 친밀감을 좀 키워야 할 때다. 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좀 급속도로 친해지는 거, 그런 사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너무 과한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하긴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빠질 수 있는 것도 행운이죠, 뭐. 그죠? 자, 무놀러즈 카드를 보겠습니다. 네. 초승달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적혀 있는 문장은 꿈에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했네요. 자, 초승달,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카드는 정반대, 이제 시작하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카드는 완료하고 나면 그 상황이 꾸준히 지속시키는 건 참 어렵죠. 그러면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더 이제 단단히 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새롭게 뭔가를 다시 시작할 때 이제가 시작한 상황이라는 거죠. 끝은 아직 멀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다. 자, 단계가 있잖아요. 완성했다라는 게 1에서 7까지의 단계 중에 6단계의 완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7단계 처음으로 가는 거죠. 다음 단계로 갔을 때 그래도 그 목표를 향해 너는 지금 꾸준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앞에서도 잘 했잖아. 라고 얘기하고 또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끝이 아니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카드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 오라클 카드를 볼까요? 이 카드는 거부 카드가 나왔고요. 이 카드는 풍랑 카드가 나왔습니다. 왜 이 카드들이 나왔을까요? 앞에 카드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카드인데, 자, 이 풍랑 카드는 위기가 닥쳐온다, 악정고투를 겪다, 힘든 상황이다,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긴다 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다라고 해서 잔잔하기만 하겠습니까?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질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자, 이 카드가 전반적인 게 아니라 이 일을 겪고 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 일을 한 번쯤은 겪고 이 완성까지 간다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북 카드는 이 결과일 수도 있고 큰 부자가 된다 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완성까지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풍랑도 맞아봤어.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기도 할 거야. 그게 다 필요해. 그게 다 내가 완성하게끔 가는데 원동력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오프닝 카드이네요. 아래 문장을 읽어보면 난 우주의 선물을 기꺼이 받겠어 라고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펼치면서 준비됐습니다 라고 외쳐보시래요. 힘껏 넓게 그리고 마음껏 이런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멀었다고 너무 고지가 멀다고 단념하지 말고 꿈을 유지하면서 온 마음을 열고 앞으로 가시다 보면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끝내는 이렇게 완료해서 두 팔을 번쩍 들고 나의 수고로움을 나 스스로 칭찬하고 여기 모인 온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수도 있다 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카드 이름은 완료이긴 하지만 마라톤 하는 선수의 모습인 걸로 보이죠. 마라톤 42.19km를 걸었는데 얼마나 위기 상황이 많습니까?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이렇게 성공할 거야. 거쳐왔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겠죠. 사자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녀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 리딩 하겠습니다. 생일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신 분들이죠. 카드 이름은 아직도입니다. 키워드는 소외되다, 교착상태다, 정체 보류, 불신하다 등의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 그려져 있는데요. 하늘과 땅이 소통하지 못한다. 교제를 못한다. 막혀서 통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소통 부재, 대인관계 부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면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내 주장만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직장이든 집에서 부모 자식 간이든 이렇게 소통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바꿔나가야 될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하는 일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로 볼 수도 있고요. 노력한 거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카드가 나왔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서서히 일이 풀려나가고 뜻밖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든 내가 좀 양보하고 소통하고 욕심을 버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말이죠. 직장과 가정에서 상하 간의 의사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이 운에 맞닥뜨린 처녀자리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막힌다 싶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꼭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운 볼까요? 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네요. 소드 페이지, 이 사람은 위치적으로 앞으로 막 나아가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돼요. 그리고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냐라는 얘기를 묻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직장이나 직장 내에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조용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내부 관리에 좀 더 힘쓰시고요. 그리고 자, 전쟁 나가는 사람의 준비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든 새로운 사업을 하시든 간에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좀 힘쓰셔야 되겠고, 금전 재물운은 대체로 넉넉하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운 볼까요? 마법사 카드가 떴네요. 마법사 카드라고 하면 능력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 카드가 다른 쪽으로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바뀌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하튼 이 카드가 나왔다면 이 마법사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여기서도 소통의 부재 문제가 나오는 거죠.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대소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문제, 식중독, 그리고 막히는 게 문제니까 막힌다면 역류가 되겠죠. 역류성 식도염이나 구토, 두통, 변비, 소화불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애운은 볼까요? 쓰리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나왔다면 이 카드도 도전하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다. 그 일들을 하는 거에서 균형을 잡아라 인데요. 연애에서 균형을 잡아라. 쓰리완즈 카드도 양다리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을 사귀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 외에 누군가를 또 만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진실성을 좀 잘 파악하고 행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오래된 관계라면 좀 무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불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듯이 내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겠습니다. 무놀로지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딱 처녀자리 카드가 나왔네요. 보름달의 처녀자리 카드입니다. 그리고 밑에 적혀있는 문장은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적혀있네요. 이때라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완전히 솔직해져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카드가 묻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요. 좀 나약함을 숨기려고 오히려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는지 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녀자리 분들, 타인에게 너무 깐깐하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약한 걸 숨기려다 보니 주위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음. 그리고 덧붙이자면 보름달의 처녀자리는 당신의 삶과 집, 사무실 등을 정리할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아우타라는 게 아니고요. 좀 정리정돈 에 대한 얘기겠죠. 애정도 마찬가지고요. 양다리라면 정리하세요 라는 얘기겠죠. 당신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좋은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가려내야 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우기가 대세죠. 네, 지금 처녀자리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사주 오라클 카드는 벼랑 카드와 47번 돛담배 카드를 보여주고 있네요. 벼랑 카드는 절박한 상황 또는 구원의 손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벼랑에 떨어진 것처럼 이런 상황에 내게 손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견하기도 하고요. 혹은 나 이렇게 혼자 외롭게 눈밭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면 뒤돌아서 이 사람을 불러 얘기를 해. 둘이 안고 있으면 덜 추울 거 아니야 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벼랑에 떨어졌을 때 손잡아주는 누군가 누군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세요. 짝사랑 중이라면 그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일 수도 있겠죠. 외사랑이 너무 힘든데 얘기해서 외롭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돛담배 카드는, 이 카드는 아주 좋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취월장하다, 순조롭다, 매듭이 풀린다, 매끄럽게 일이 진행된다, 순탄하다. 그런데 너무 뜬금없고 다른 얘기들이죠. 저는 이 카드가 그렇게 보여요. 앞에 카드들로 미루어 볼 때 처녀자리 분들에게 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자, 이 돛담배 카드에 몇 명이 타고 있나요? 뱃사공과 나. 근데 둘이 소통 안 하고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뱃사공하고라도 소통 좀 해. 그리고 한편으론 좀 비우기와 더불어 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이유가 나의 나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했죠. 좀 자신감을 가져. 충분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나에게 다지기 위한 어떤 명상과 차분히 나를 정리하고 비우는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이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돛담배 카드의 키워드, 매듭이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을 한다, 일취월장한다 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조언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모험 카드로요. 멋진 새로운 경험들이 내 인생을 채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위험을 감수해라. 나를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지 말고 새로운 개척지와 확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당신이 정한 한계, 사람들 사이에 놓은 벽 뛰어넘어라.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봐라. 신나는 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라고 아주 어드벤처, 모험 카드를 딱 내밀면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처녀자리 분들 지금 조금 답답하다고 해도 나 때문이래요. 내가 돌아서서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처녀자리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천칭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은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이죠. 카드는 1번 크리에이터 창의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타로 카드는 총 64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의 왼쪽을 보시면 제가 카드 리딩을 하면서 계속 음효, 양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옆을 끊김없이 쭉 그어져 있는 이 선은 양효라고 읽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그 선은 음효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6개의 선이 모두 양효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도 활동적인 양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힘이 있다. 끈기가 있다. 역동적이다. 남성적이다. 권위가 있다. 우리네 아버지를 뜻한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동그라미 기호는 하늘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늘 위에 하늘이란 얘기죠. 어느 곳 하나 막힘없이 뻥 뚫려 있다는 얘기니까 만사형통, 일이 술술 풀리겠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기가 충만하니 온 산과 들에는 꽃이 만발하고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한 모습 연상이 되십니까? 계절로 치면 딱 이 한여름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 이 운에 맞닥뜨린 천칭자리 분들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으로 일을 진행하셔도 되겠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이 좋지 않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도 꼬였던 실타래가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을 만끽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창의성 카드를 얻은 사람이라면 정상의 우뚝 선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하늘 위에 하늘이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진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내가 혹시 음식점을 하고 있다면 맛집으로 소문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카드는 양의 기운이 가득하다. 기운이 가득하다. 그리고 권위를 얻을 수 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사실은 실질적인 금전적인 이익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보통의 경우 승진하면 월급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대기업에 취직하면 다른 어느 직종보다 월급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게 확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예로운 그런 명예나 그 승진을 하거나 이런 거 후에 따라오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하여튼 그런 건 아니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이익이 왜 이렇게 연봉이 갑자기 확 오른다거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카드나 세상사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긍정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좋은 운세라고 해도 이 카드도 살짝 부정적인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자 카드를 여기 이쪽 요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양의 기운으로만 가득하다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만 가득한 그런 대학교로 치면 학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 만약 여성이 한 명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여성과 연애나 데이트를 하려고 예쁜 그런 친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서로 막
경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서로 남성적인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선의의 경쟁, 투쟁, 관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모두 남자들의 인구 비율이 높은 때였다고요. 뭐 이건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양의 기운이 찰찰찰찰 넘치면 다 서로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더 강하다는 거죠. 경쟁률이 더 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세가 강한 만큼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 타로카드와 함께 뽑은 선앤문 직업 사업운에서 본 이 카드에서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카드를 금방 펼치고 이렇게 좋은 운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카드도 좋게 나와야 되지 않나 했는데 쓰리소드라서 제가 살짝 멈칫하고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 싶었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명분만 있고 실리 실속이 없어서 좀 실망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식 가게를 한다고 칠게요. 그럴 때 맛집으로 소문나서 아주 목도 좋아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맛집으로 소문나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음식 솜씨는 없어. 그냥 돈 벌려고 음식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비싼 월급 주고 주방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난 허드렛 일 하기 싫어요. 그래서 손님만 맞이하고 직원들을 많이 쓰고 있다면 자, 아무리 맛집으로 소문나서 손님이 많이 온다 한들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강남 그 비싼 땅에 높은 임대료로 다 나가버리고 남들은 와 매출이 월 매출 연 매출이 와 엄청나겠네 부러워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속이 없어서 속상해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좋은 운을 맞았을 땐 좋은 운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좋은 운을 맞아서 요즘 뭐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면 거의 로또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당첨이 됐어요. 그땐 너무 좋죠. 가능해요. 이렇게 좋은 운이라면.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통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당첨이 됐다고 해도 전부 은행 대출로 막아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그 아파트가 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나요? 평생 비싼 이자 줘가면서 그 분양대금 넣느라 허리가 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운을 놓칠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의 다툼이 많을 수도 있고 내가 왜 미리 준비 못했지? 나에 대한 자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이나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저는 읽혀지네요. 다음으로 건강운 한번 살펴볼게요. 18번 달카드가 나왔네요. 달카드라고 하면 자, 달카드는 보통 리딩을 할 때 키워드만으로 보자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조금 안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맞고 그르고를 또 판단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카드에 보면 주변에 늑대와 개와 물고기가
모두 나를 향해서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막 불만사항이나 이런 걸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머리 아플 일이 있다, 그런 감정적으로 마음 상할 일이 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다른 남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에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다, 내가, 그러니까 양의 기운, 모든 걸 내 발산하고 뱉어내는 게 아니라 다 수용하는 그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카드만으로 보자면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건강운하고 연결시키자고 하면 두 카드를 같이 볼게요. 타로 카드로 보자면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공기 전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공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뭐 유행성 감기나 어쨌든 호흡기 질환, 전염병,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도 여름이니까 식중독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카드만으로 보자면 또, 그러니까 아까 고민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두통이나 신경계통의 질병 주의하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래가 온통 바다예요. 물에 관련된 얘기, 감정에 관련된 걸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전부 받아들여야 되고 뭐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떤가요?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물은 잘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치면 뭐 신장, 방광이나 변비, 아니면 부종이 일어날 수 있고, 여성분들이라면 달, 주기에 의한 어떤 걸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월경불순 이런 것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도 그렇고, 이 카드 비교적 이 타로 카드로 보자면 뭐 계속 뻗어나가는 거니까 이 카드만으로 보자면 이 카드는 건강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아이들의 경우는 성장통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모놀로지 카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추가적인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에 적힌 문구는요, 당신의 노력은 보상을 받습니다. 즉 목표를 향해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뉴몬의 염소자리를 나타내고 있네요. 염소자리 분들도 사실은 야망이 크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얻는다잖아요. 얻는다잖아요.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약속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직업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포지션을 협상해 보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아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 나 그만큼 이제까지 쌓아왔던 커리어가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전해보면 승진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잖아요. 이때는 과감하게 질러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질문이 무엇이든지 업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새로운 전략과 계획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면 12개월 후 혹은 5년 후에 내가 어디에 있고 싶은지를 좀 생각해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타이밍에 한 번쯤은 생각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더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상기시킬 그런 시간이고, 당신은 더 높이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성취하고 싶은 게 무엇이든지 간에
야망을 가지고 추진해봐라 라고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홀로지 카드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네요. 자, 여기서 살펴본 일들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보니까 이별 카드와 곰 카드가 나왔습니다. 곰 카드도 굉장히 남성적인 에너지죠. 우직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내 성공이나 이런 것들, 곰 카드도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번 무언가를 이룬다, 꾸준하게 꿋꿋하게 해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 남성적인 힘, 이런 것들을 이 카드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르지 않네요. 그런데 이 이별 카드가 문제입니다. 이 이별 카드는요, 사실 이 모습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나세요? 새들이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주고 보름달이 둥실 떠있는 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모습일 수 있죠. 근데 둘이 뒤돌아서 있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헤어져야 돼. 그런 순간이 왔어. 라는 얘기입니다. 연인하고, 이 카드도 조금 부딪힘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까지 일들 좀 더 발전이, 굳이 이별이라고 해서 슬프고 나쁘게만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거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승진해서 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제의 나와 이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연인과의 이별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사업적인 일이나 직장에서 친했던 동료하고의 이별을 겪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사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주위 사람들과 뭐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장기적으로 그런 일을 어쨌든 받게 될 수도 있다. 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꼭 슬픈 이별만은 아니라는 걸 조금 내 성장을 위한 잠시의 이별일 수도 있고, 또 일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운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나쁜 의미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해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천생자리 분들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소울 코칭 카드는 조언으로 어떤 얘기를 하나 보니까 이 에너지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 문장은 치유하는 에너지와 거대한 생명력이 나를 쉽고 힘들지 않게 나를 통해 흘러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뻗어나가는 이렇게 힘이 왕성한 그런 때이다. 건강하다. 그리고 뭔가 나에게 그런 병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 충분하고 열정 가득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 주위 사람들도 에너지 뿜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태양과도 같은 여러 사람들을 밝게 비춰주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로 지금 가득 차다라고 했으니까 천칭자리 분들 이번 달은 굉장히 활력 있게 어떤 일이든지 추진해 보시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칭자리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별자리로 넘어갈게요. 정갈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 보겠습니다. 생일은 10월 23일부터 11월 23일이신 분들이고요. 카드는 번영 카드가 나왔습니다. 번영 카드.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니까 부, 그리고 행운을 얻다, 행운, 성공, 물질을 소유하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누구나 봐도 아 좋은 운세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운세이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성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늘 위에 불길이 솟는다 라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불은 뭐죠? 하늘에 있는 불은 태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얘기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 정도로 태양이 중천에 떠서 밝게 빛나는 상이니까 그 태양의 천하를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아주 운세가 왕성하다. 가을철에 풍년을 맞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아주 대운의 기운을 정갈자리 분들 맞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직업 사업은 이 타로 카드와 14번 절제 카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운, 풍족하고 뭐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세상 만사가 태평한 그런 운이다. 그러나 태양이 언제까지나 중천에만 머물지는 않죠. 그래서 그 태양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템퍼런스, 중재, 절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운이 대단히 왕성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사업이나 직장운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확장시킨 그 사업의 사업이 굉장히 좋은 운을 맞아서 잘 굴러가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확장하는 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좀 무리가 따르겠다. 조절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다는 건 좀 혼자보다는 좀 여러 사람이 단체로 나서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 재물운도 아주 풍족하지만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지출이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왕성한 운이라고 막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조절이 필요하다. 좋다고 막 흥청망청 돈을 쓰거나 일을 막 확장하거나 뭐 이러는 거는 조금 자제하자 라는 의미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건강운 볼게요. 건강운 카드는 킹 소드가 나왔네요. 소드 킹 카드. 이 카드가 건강운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볼까요? 전반적인 운세는 좋아요. 건강운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자, 공기 사인이에요. 소드는. 그래서 이 카드도 좀 감기나 호흡기 질환,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어떤 그런 질환들에 대한 주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킹소드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부진, 과로, 그리고 시력감퇴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정운 볼게요. 애정운 카드는 20번 심판 카드가 나왔네요. 20번 심판 카드는 굉장히 큰 변화를 예견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도 부정적으로 하려면 좀 많은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좋은 운에서의 변화이니까 특히 연애에서의 변화이니까 혹시 연애 중이신 분이라면 결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 명왕성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명왕성은 행성들 중에서 명왕성은 변성을 얘기해요. 180도의 변화, 완전히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자면 지금 썸 타고 있다면 연애 돌입, 그리고 연애를 오래 했다면 결혼, 뭐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심판 카드가 떴다는 건 혹은 솔로이신 분들, 연애를 오래 쉬셨던 분들, 옛 연인이 연락을 와서 재회도 가능한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타로 카드를 보면, 자, 여기 가운데 음효 하나에 5개의 양효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성 한 명에 5명의 남성의 호의를 받는 격이니
여성이라면 인기가 많아지고 내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는 연애에서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나를 위해주는 그런 남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뭐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때이니까 조금 더 당당하게 내 할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자면 음요 하나에 양요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 같은 친구들에게는 좀 시기 질투가 따라오는 그런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에서. 자, 모놀로지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모놀로지 카드는 풀문의 염소자리가 나와 있는데요. 보름달이 가득한 날, 보름달이 염소자리에 드는 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적혀있는 문구는 힘들었던 시간의 끝이 다가옵니다 라고 하네요. 이 타오 카드와 더불어 이 카드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 문제가 정점에 달할 수 있다. 혹은 위기에도 달할 수 있다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 정점,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좋게 끝나든 아니면 나쁘게 끝나든 뭔가 심판받을 일, 뭔가 그렇게 해서 좋으면 뭐 인정받는 거고 아니면 없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끝내게 돼서 홀가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힘들었던 시간의 끝이 다가온다 라는 얘기는. 그리고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지금 조금 전에 얘기와 마찬가지로 계속할지 떠날지 고민이라면 차라리 떠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끝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어떤 일을 내가 계속 끌고 왔다고 한다면 운은 좋지만 그 일을 이제 끝내고 새로운 일을 할 때가 됐다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힘들어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만약에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카드는 강하게 우선순위를 일보다는 조금 내 사생활에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과 사적인 삶 사이에 좀 균형을 찾으라는 얘기죠. 염소자리 분들은 너무 자기의 개인적인 만족보다는 내 가족의 안위 아니면 내 직장에서의 명예 이런 것들이 조금 목숨을 걸고 일에 매달리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사주 오라클 카드로 또 지금까지 살펴본 일들 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미관 말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자 하니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죠. 직급은 낮아 보여요. 그리고 막 발산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조금 힘없고 수줍고 이제까지 성과도 좀 적고 그랬던 분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은 굉장히 성실한 분입니다. 직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그렇게 좀 직급이나 이런 게 아직은 뭐 경험이 적어서 낮지만 다른 분들이 보긴 그렇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착실하고 그래서 이분 충분히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 성실성만은 인정받는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 또한 같이 연결해서 보자면 이 카드 또한 자 농사 카드예요. 이거는 죽도록 일한다 라기보다 사람이란 누구나 어떤 일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때가 있고 농사도 때가 있고 결혼도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제때에 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다행히 이 농부는 제때 자신의 직분에 맞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때에 제 역할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꿈이 크고 뭔가 해도 지금 운도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도전해라. 이기도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운을 맞으신 정갈자리 분들, 소울 코칭 카드는 어떤 조언을 드리고 있을까요? 감사라는 제목이 적혀 있네요. 그리고 아래 문구는 지금은 살아있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나는 정말로 감사해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운이 나에게 닥치는 거, 그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확장할 수 있고 또 그거는 또 긍정의 힘으로 나에게 또 다가옵니다. 내가 부정적인 힘을 내뿜을수록 또 부정적인 거를 끌어들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다고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항상 뭐 어느 존재에게든 그렇게 하면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